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최불암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으니 문득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지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지요. 온 가족의 생명을 길러내고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며 복을 빌던 신성한 성소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이 곧 그 집안의 기둥을 세우는 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되어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왜 저 집은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혹은 왜 저 집은 늘 가족들이 아프고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닿는 곳이 바로 주방이더군요. 주방은 그 집안의 재물운이 샘솟는 원천이자 건강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난은 지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방 구석에서부터 싹이 튼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삶의 지혜이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깊은 통찰입니다. 주방이 어수선하고 탁한 기운에 잠겨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온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방을 그저 세련된 인테리어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번쩍이는 최신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값비싼 수입 그릇을 진열하면 복이 들어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공존하는 아주 예민하고 강렬한 곳입니다. 이 두 기운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의 경제적 흐름인 재물운이 비로소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이라 할 수 있는 50세 무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나이는 이제 내 운의 그릇을 다시 깨끗이 씻어내고 정돈해야 할 시기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주방이 오래된 짐들로 꽉 막혀 있고 버려야 할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잠재의식이 가난의 습성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이고 최 선생님, 그저 물건 좀 쌓여 있다고 가난해지겠습니까? 하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한 음식을 담았던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귀한 산해진미를 담은들 그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운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쁜 기운이 머물고 냄새나는 곳에는 좋은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코를 막고 되돌아갑니다. 복은 맑고 정갈한 곳을 따라 흐르는 법이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집안에서 재물을 소리 없이 쫓아내고 빈곤을 불러들이는 주방에서 당장 치워야 할 3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리정돈을 잘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체된 나쁜 에너지를 털어내고 꽉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운명의 청소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주방으로 천천히 가보시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께는 조금 따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풍요롭고 평안하길 바라는 이 늙은이의 간절한 진심이라 여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주방 찬장을 한번 천천히 열어보시죠. 그 깊숙한 구석에 혹시 언젠가 쓰겠지 아니면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테두리가 살짝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 말입니다. 아니면 색이 바래고 코팅이 다 벗겨진 낡은 수저들이 굴러다니고 있진 않나요? 우리 조상들은 그릇을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릇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자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여겼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가 나간 그릇에 음식을 대접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지요. 실례가 될까봐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그리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건가요? 깨진 그릇은 풍수적으로
상처 입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에 금이가 있거나 이가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들어오는 재물이 틈새로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살기사치가 그 깨진 틈 사이로 스며들어 먹는 이의 기운을 깎아먹는 것이지요. 이런 그릇을 계속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빈곤한 의식이 싹 됩니다. 나는 이 정도 깨진 대접이나 받는 사람이다 라는 부정적인 암시가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큰 부잣집을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집 어르신은 형편이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도 그릇만큼은 늘 정갈하고 온전한 것을 쓰셨다고 하더군요. 그릇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집안의 가훈이었답니다. 허허, 참으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지혜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그 집을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수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으로 직접 복을 실어 나르는 수저는 그 집안의 식복수부를 상징합니다. 끝이 무뎌지거나 칠이 벗겨진 수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내게 들어오는 복의 통로를 녹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으셨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진심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싼 청자나 백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렴한 그릇이라도 매끈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것에 밥 한 술을 담아 드세요. 그저 한 끼 때우는 건데 어때라는 그 대충대충 하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절대 귀한 재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재물로는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법이지요. 지금 당장 찬장을 뒤져보십시오. 이가 나간 접시, 금이 간 물컵, 칠이 벗겨져 흉한 젓가락을 모두 골라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신문지에 정성껏 싸서 버리십시오. 그 낡고 상처난 물건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새로운 재물운이 채워질 신선한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그것은 주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진리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찬장에서 고개를 돌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허허, 어떻습니까? 저 깊숙한 곳에 검은 봉지에 꽁꽁 쌓여 정체를 알 수 없게 변해버린 식재료가 있진 않나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서 뚜껑 주변에 끈적한 곰팡이가 앉은 양념통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는 예전 우리네 조상들이 목숨처럼 아꼈던 디주나 광과 같은 존재입니다.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인 식량이 모이는 곳이니 곧 재물과 생명이 쌓이는 보물창고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 보물창고 안에 죽은 기운, 즉 사기스가 가득하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고 썩은 음식은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것을 넘어 그 공간의 생명 에너지를 완전히 갉아먹고 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풍수와 명리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정체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서 썩는 에너지는 가난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냉장고에 먹지 못할 음식을 잔뜩 쌓아두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과거의 쓰레기에 집착하며 미래에 들어올 신선한 복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법이지요.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사업가는 하는 일마다 꼬여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을 가보니 냉장고 안이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와 굳어버린 양념들로 꽉 차 있더군요. 제가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이 썩은 기운들을 다 비우지 않으면 자네의 돈줄도 결코 시원하게 흐르지 않을 걸세. 그는 반신반의하며 냉장고를 대대적으로 청소했고 신기하게도 그 뒤로 막혔던 계약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살아있는 생기서로 채우면 내 정신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서며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죽은 음식을 끼고 살면
내 마음도 칙칙해지고 게을러지며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하는 한탄만 늘어갑니다. 가난의 귀신은 바로 그런 눅눅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특히 50세 무렵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주방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냉장고부터 과감히 비워야 합니다. 아까워서 쟁여두는 그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귀한 운을 가장 많이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짜 아까운 것은 상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운이 그 안에서 함께 썩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냉장고를 싹 비우십시오. 구석에 눌어붙은 오래된 김치 국물 자국도 깨끗이 닦아내세요. 비워진 냉장고를 보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양념통 하나도 정갈하게 닦아 놓으십시오. 주방에서 향기롭고 신선한 냄새가 나야 복의 신이 찾아오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곳에는 근심과 질병만이 둥지를 뺍니다. 여러분의 보물 창고를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돈을 벌어오는 재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칼과 가위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는지가 집안의 화목과 재물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방 조리대 위를 한번 보세요. 혹시 칼날이 훤히 드러나게 꽂아두거나 가위를 아무렇게나 펼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기 편하라고 꺼내놓은 건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칼과 가위는 본래 무언가를 베고 자르는 기운, 즉 아주 날카롭고 강한 금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기운이 눈에 훤히 보이게 노출되어 있으면 그 기운이 주방 전체에 온화하고 따뜻한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게 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칼날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칼날의 살기사치가 집안을 떠돌면 가족 간에 다툼이 잦아지고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며 심지어는 사고수가 들어온다고들 하지요. 재물이라는 것은 본래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 소복이 고이는 성질이 있는데 날카로운 칼날이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으면 재물이 겁을 먹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극무대에 서던 시절 한 선배님이 주방 칼은 반드시 서랍 안에 넣거나 칼집에 깊숙이 넣어 보관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저 도구를 아끼라는 예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세상을 배우고 보니 그게 바로 집안의 흉한 기운을 다스리는 깊은 지혜였더군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부부 사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예민한 갈등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주방에 칼날이 번뜩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별일 아닌데도 서로 가시돋친 말을 내뱉게 됩니다. 말의 칼날이 서로를 찌르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자연히 돈도 따라 나가는 법이지요. 결국 주방의 칼 하나가 내 인생의 인연과 복을 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는 인연을 끊어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 쓴 가위는 반드시 입을 꾹 다물어 보이지 않는 곳에 수납하십시오. 칼과 가위는 음식을 만들 때만 그 힘을 빌리고 쓰지 않을 때는 그 날카로움을 겸손하게 감추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여러분의 주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난다면 저 노출된 칼날들이 내 마음을 긁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도구를 다루는 태도는 곧 내 삶을 다루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날카로운 것은 뒤로 감추고 둥글고 부드러운 것을 앞세우십시오. 주방 조리대 위에는 칼 대신 차라리 작은 화분이나 둥근 과일 바구니를 놓아보세요. 살기 대신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집안의 기운은 비로소 안정을 찾고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돈을 버는 눈도 밝아지는 법이지요. 지금 당장 드러난 칼날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훨씬 더
아늑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이야기, 이가 나간 그릇, 상한 음식, 그리고 노출된 갈라를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참으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주방에서 가난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의 귀한 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 종착지를 향해 서둘러 내려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의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진짜 알곡만을 챙겨서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성숙한 황금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거창한 준비의 시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그 소박한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수많은 세월을 살며 몸소 깨달은 삶의 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깟 물건 몇 개 치운다고 정말 부자가 되겠어라며 냉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이라는 거대한 배는 갑작스러운 파도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키의 조절로 그 방향이 바뀌는 법입니다. 주방을 정갈하게 닦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무의식은 비로소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믿음이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행동이 결국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를 트는 것이죠. 재물은 깨끗하고 밝으며 정성스러운 온기가 감도는 곳으로 흐릅니다. 칙칙하고 무질서하며 상처난 것들이 널브러진 곳에는 돈이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저녁 주방에 불을 끄기 전에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이곳이 정말 복의 신이 들어와 편히 쉬다 갈 만한 곳인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부족함이 보인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대충 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생활 공간의 정갈함과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낡은 미련을 버리고 썩은 기운을 도려내며 날카로운 도끼를 갈무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노년의 빈곤에서 구해줄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방을 닦는 것은 내 마음을 닦는 것이고 주방을 가꾸는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가꾸는 것이다. 여러분의 주방이 언제나 신선한 생명력으로 넘치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은 향기를 따라오는 벌나비처럼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품 안으로 날아들 것입니다. 긴 시간 이 늙은이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가족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그리고 차고 넘치는 재물의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일어나야겠군요. 여러분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이 그 정갈해질 공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